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된 미술 공부하는 황종수입니다. 예. 자, 북촌은 요즘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옛날 것들이 좀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서촌은 조선 후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10년, 20년 단위로 계속 그게 진행될 정도로 돼서 남아있는 실제 유적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에서 활동했었던 미술가들이 가장 많이 지냈던 곳은 서촌인데, 실제 남아있는 유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우리가 그 당대를 추정할 수 있는 유적은 실제 볼 수 있는 거는 두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쯤에 누가 살았다더라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술가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좀 아시고, 머무르는 곳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행사를 이렇게 계속 주최해오는 김난기 선생님입니다. 문화재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행사가 좀 하다가 보면 가끔 선물 같은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 좀 재미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대미술답사라고 하니까 어디서 후원한 것도 아닌데 근대미술과 관련된 유족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라고 하는 충북 고이동 선생의 외손자 되시는 우리 전 국회의원 이상돈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근대 화가 중에 또 중요한 작가의 임군홍 선생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절필시대라고 덕수궁에서 전시했을 때의 그 6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임군홍 선생의 아드님인 임덕진 선생 오셨고요. 그 다음에 작년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크게 회구전을 했는데, 근대 미술가 중에 1세대죠. 천병근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따님인 우리 천동옥 선생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예가 그렇게 많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 근대 공예의 아주 대표적인 분 중에 중앙대 미대에 계시던 백태원 선생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백태원 선생의 막내 아드님 되시는 백헌 선생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미술관 같은 데서 이렇게 맘먹고 유족 이런 꽤 높은 레벨에 계신 분 4분을 모시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분 중에서 또 우리 미술 평론하시고 이상랑 선생입니다. 미술 평론하십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게 터가 넓어서 그냥 대충만 봐도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예. 네. 여기가 여러 가지가 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게, 사직공원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몇 집 걸러서 미술가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예요. 네. 근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더부살이 산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만큼 많이 있었는지는 측정이 안 돼요. 제가 조사하고 한 것들만 해도 쉽게 문학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따지면 여기 한 20명 정도를 금방 꼽아요.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 또 하나, 여기가 의미가 있는 게,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지금 인왕산에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바위가 많지만, 그때는 전국에 있는 산이 조선시대에는 거의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갖다 떼가지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면 나무도 없죠. 근데 저 피는 데가 좀 높은 데 있거든요. 배화여고 저 마지막 건물 뒤에 있거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었느냐면 꽃 채소도 가꾸고 꽃도 하고 하는 그 마을이 여기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경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아주 살구꽃, 복사꽃 이런 게 주로 있었던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사직공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예술가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겠죠. 네. 지금 잠깐만 이렇게 이게 좀 보여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기가 바로 곱추화가 이상하고의 관계로 유명한 구본웅 선생이 살던 집터입니다. 바로 여기가 구본웅이 살았고요. 요 뒤에 무슨 신명학교인가 무슨 초등학교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이상은 알다시피 이상의 집 알죠 거기.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집이 여기고 거기니까 동네 친구가 같은 동창이고 하니까 자주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구본웅은 경신고등학교, 경신학교를 다녀요. 경신고등보통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 저 해화동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죠. 구본웅이 경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림은 누구한테 결정적으로 배워서 화가가 되느냐. 그 당시 시내에 고려미술회라고 하는 그 학원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학원에 한국인 선생님이 누구냐면 춘곡 고이동 선생이 그 스승이에요. 그래서 구본웅이 화가가 됐던 건 고이동 선생의 지도하에서 화가가 된 거예요. 굉장한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화실이 6개인가 있었대. 지방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알고 있지만 다른 기록은 못 찾아서 또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고이동 선생한테 배웠는데 마침 요 뒷집이 요 뒤에 보면 한옥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홍건이 가옥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원래는 여기 좀 들어가서 보면 좋은데 미술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서 근데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여기 후원. 우물이 있고 참 이런. 예. 그런데 공교롭게 이 홍건이 가옥이 홍건익이 여기 살기 전에 그때 우리 고이동 선생 집안에서 여기 사셨다면서요? 큰아버지. 저희 그 외할아버지의 제일 큰아버지가 고용조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후대가 없었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큰형님이 고희명이 이 집에 양다로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들은 얘기야. 대가 끊어지려고 그러니까 양다로 가득 끊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대가 아예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았다는 것이 뭐 이게 기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외할아버지의 그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가운데 있던 분이 이완용 공방의 내공이 고용 이상범 동양화가 집이고요. 제가 서 있는 뒤가 이게 청경자 선생 집입니다 원래.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옛날 한옥이 있었는데 제가 오마이뉴스에다가 이것 좀 빨리 종로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등등을 했더니 그래서 그런가 그 다음날 바로 허물어 버렸는데 그래서 좀 아쉬워요. 예. 아주 오래 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게 청전 이상범 선생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제 많은 그 힘이 생겼어. 그러니까 제자가 꼬여. 그러니까 화실을 좀 확장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쪽 집을 사가지고 이쪽도 해서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다 청전 이상범 가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요. 여기 표석이 있는데 이쪽은 화실인데 여기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다 볼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대학이라는 데가 있고 홍익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두 학교가 우리나라 미술계의 두 양대 산맥이 된 그 이유가 있는데 창덕궁 앞에 가면은 청전 이당 김은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집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당 김은호라는 사람은 채색화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북종화 계열이고
여기는 남종화 계열의 작가예요. 그래서 북종화하고 남종화의 양대 산맥인데 그 두 사람이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컸던 그 유일하죠. 그런 관전에 심사위원은 아니고 심사참여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예심을 맡아 하는 정도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서 이당 김문호라고 하는 채색화가 약간 일본 화풍에 가깝기 때문에 득세를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남종화 계열로서는 이 청전 이상범이 세를 가져요. 더군다나 기자까지 했고, 그렇다 보니까 화가들이 등단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상을 받으려면 센 사람 옆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전 안중식의 많은 제자 중에서 이당 김문호와 청전 이상범 주변으로만 사람이 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시에 우리의 화단을 휘어잡죠. 그래서 월전 장우성이나 운보 김기창은 그쪽 지고, 여기는 아들 이건영, 청계 정종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주로 꽃그림이나 인물화를 많이 그리고, 여기는 이 산수화를 많이 그리죠. 그래서 여기에 수제자가 또 저 지난번에 봤었던 이 북촌에 있었던 그 제당 배렴가옥에 있었던 제당 선생이 청전 선생의 수제자고, 그래서 이당 선생의 제자인 월전 장우성 이런 분이 서울대학을 만들 때 거기 교수로 가요. 그 다음에 홍대 쪽에는 제당 배렴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학은 인물 채색화가 셌고 홍대는 산수화가 강했었던 거죠. 네, 사실은 저 안에 화실을 봐야 돼. 그래서 대충 쭉 갖다 보고 나오겠습니다. 자. 방법을 하시지. 내가 필요가 자, 여기를 안 보시면 여기가 요 방을 봐야 돼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여기에 보면 주변에 있는 그림 몇 개를 보면 저기에 그 초상화가 있는데 그 당시 일제강점기만 해도 초상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 없어서 일본 화가한테 부탁을 해서 그린 것 같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소전 손재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서예가의 글씨고, 여기는 청전이라는 호를 우화 민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적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방들이 이래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안 되는데, 늘 내가 이것을 불만인데, 이게 이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저렇게 대략의 그림만 그려놓은 거를 초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거 밑그림이야. 저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1920년대라고 그랬는데 아마 30년대가 맞을 거야. 그리고 저것도 넘겨보면 여기도 이렇게 그 그림의 밑그림, 이식 대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한 것은 동양의 그림 그리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도 다 지금 이거를 해놨는데, 자,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얇은 종이 위에다가 대나무 그리듯이 그리지 않고 두껍게 배접을 해서 이렇게 판에 붙여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한 번 칠하고 또 한 번 칠하고 해서 자꾸 쌓여서 누적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써요. 예. 또 이분의 특징은 여기 산을 보다시피 중국의 삐쭉빼쭉한 관념산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지막한 산을 많이 그렸다 하는 게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은. 네. 아주 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저 뒤쪽에 유명한 그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 뒤에 집을 짓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딸한테 지어준 집이 이 집이래. 근데 이 집을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가 최초의 건축가가 누구냐 하는 거에는 말이 많은데 초기 건축가 중에 한 명인 박길용 선생이 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박길용 선생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전해지고 증거가 하나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다가 박길용 선생이 이걸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아마 이 여기다가 얘기하면 평생 입장권 줄 거예요. 요 골목에 저 2층.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 그대로예요. 요 앞에 집만 새로 개축을 했고 저 아래 집이거든. 친구네 집이에요. 근데 누구 친구? 이중섭. 네. 그때 이중섭 및 친구들이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중섭이 사실 제주도에 이중섭 미술관이 있지만 거기에서 얼마 있지도 않았거든. 마찬가지로 여기도 몇 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전시회를 하려고 자기 집도 아니고 친구네 집에 와서 2층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했었던 방이 저 위에 있는데 다행히 그 집은 적산가옥이 그대로 살아 있어. 그 시절이라고 여기가 살기 좋았던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해서 그때 기자를 하던 사람 2층 방 한 칸을 얻어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시회를 했는데 그림은 좀 팔렸는데 또 그림 또 팔린 값도 또 다 떼어먹어 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괴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런 데다가 서민 아파트, 그땐 서민 아파트도 아니지, 시범 아파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졌는데 진짜 저런 데를 갖다가 이 위에다가 진 거야, 이렇게 아파트를. 이 옥인 아파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미술 유적이 된 거예요. 그 프린트에도 있지만 요 그림의 겸재정선의 수성동이라는 그림에 여기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기린교라는 게 있었다라는 얘기들만 했어요. 그런데 늘 책에 보면 없어졌다. 지금은 없어졌다. 근데 그 건물을 없앴더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고 보다시피 물소리가 클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떨어지는 저쪽에서 와. 그러면 물은 잘 미끄러져. 그러면 여기 과부하가 걸려. 그러면 세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저 위에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거는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아파트는 이 위에 이렇게 해놓고 더 위, 이렇게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나무 같은 거는 나중에 부분으로 다시 다 여기 조림한 겁니다. 갖다가 심고. 여기에 보면 겸재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겸재정선이 살던 곳. 또 아까 한 분 질문하셨다시피 겸재가 인왕산을 그린 곳 여기. 근데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정독도서관 안에 가면 인왕재색도를 그렸던 장소. 그러니까 서양식 시선으로 봤을 때 거기서
보는 인왕산의 모습이 인왕 제색도의 가장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원래 집은 여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원래 여기가 집터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어. 왜?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아무래도 저 청운동 저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촌이라고 얘기할 만한 곳에 한 3분의 1 정도 사실은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적지는 남아있는 게 이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 위에 그 소위 저 백악산이 있고 저 아래가 이제 그 뭐 단원 김홍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인 것 같고요. 또 저기는 다 대부분 안동 김씨들이 여기 다 살았던 새거지들이에요. 그래서 서촌이 뭐 그 중인들만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행사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한 강의 2번을 더 하는데 그때 빠뜨리거나 했던 거는 생각나는 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고맙고 주최하신 우리 김남기 선생님 많이 쓰셨고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못 있어가지고 네. 또 뭐 고교가 그래서 이제 각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자료집 부족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PDF를 보내드릴게요. 그게 아까 그 당시에 그런 그 연락- 인상이 예, 예, 예. 존재하지 않았어요.